몇 페이지라고? 128페이지. 온대저기압과 날씨. 전선과 전선면. 전선. 온대저기압. 그리고 넘어가서 뭐 나갈 거냐면 왜 이렇게 잘려있어? 태풍과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사, 특히 태풍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나갈 내용이 페이지 128페이지. 온대 저기압.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온대저기압은 일단 얘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가지고 있어. 그러려면 온대저기압을 배우기 위해서 뭐부터 배워야 된다는 얘기야. 한랭전선이 뭔지, 온난전선이 뭔지부터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온대저기압을 나가기 앞서서 전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이란 뭐냐? 전선과 일단 단어 중에서 전선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전선과 전선면. 요거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거야. 중학교 한 3학년 때 배웠었는데 공기덩어리를 우린 기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단. 성질이 비슷한 공기덩어리. 를 기체단체, 기체덩어리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성질이란 기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온도와 습도, 크게 온도, 습도를 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도, 습도, 습도. 자, 이런데 성질이 비슷한 공기덩어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성질이 다른 공기덩어리들이 서로 만나. 예를 들어서 가장 크게 차가운 공기덩어리가 있고 한랭 공기덩어리, 따뜻한 공기덩어리가 있다고 했죠. 온난 공기덩어리. 얘네들이 서로 만나. 그러면 공기덩어리와 공기덩어리가 만나면, 기단과 기단이 만나면 바로 확 섞이질 않아요. 한동안 잘 섞이지 않고 경계를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 이때 성질이 다른 두 공기덩어리가 만나서 경계를 이루고 있을 때를 전선면이 형성이 됐다, 전선이 형성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은 전선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선면이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형성된 경계면을 얘기합니다. 면. 잠깐 딴 생각을 하는구나, 은서야. 아니야? 그래서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성질 다른 두 기단은 대표적으로 찬 공기, 따뜻한 공기를 설명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찬 기단, 따뜻한 기단, 더운 기단. 기본적인 성질 한번 생각을 해볼까? 찬 기단은 일단은 온도는 뭐예요? 찬 기단. 온도 낮겠지? 그 다음에 밀도는? 온도, 밀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차가운 기단. 차가운 공기는 온도는 낮고 밀도는 크다. 빽빽하다는 뜻이에요. 더운 기단. 온도는 높고 밀도는 작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성질에 다른 두 기단이 만나면 밑으로는 누가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야. 찬 기단이. 그지? 위로는 더운 기단이 차지하게 될 텐데 얘네들이 바로 이렇게 섞이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두 기단이 만났을 때 상대적으로 세력이 센 기단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만나가지고 네가 밀고 또는 내가 밀리고 이럴 때 차가운 기단이 세력이 세서 찬 기단이 미는 경우가 있을 거고 더운 기단을 막 밀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반대로 더운 기단이 차가운 공기를 밀고 있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중에 그 첫 번째. 찬 기단이 더운 공기를 밀고 있을 때를 상상해보자. 이 화살표 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찬 기단은 밀도가 크잖아.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으면서 밀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전선면이라고 하는 이 경계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얘가 지면이라고 한다면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찬 공기, 여기에 더운 공기가 있고 찬 기단이 밀고 있다고 쳐. 그러면 경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를 뭐라 그런다? 얘가 전선면이야. 여기에 찬 공기가 있다는 뜻이고 여기에 무슨 공기가 있다는 뜻이야? 더운 공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누가 밀고 있는 그림이라고? 찬 공기가 밀고 있는데 찬 공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으면서 밑을 차지하면서 또 밀고 있다. 이런 의미야. 이때 얘를 뭐라 그런다고?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전선은 그러면 어디냐? 전선. 면자 빼서 전선은 어디냐? 전선이란 뜻 자체가 전선면과 지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전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그림에서 어디야? 여기지, 여기. 요게 바로 전선이야. 얘가 전선이야. 그러니까 전선은 어디에 위치하게 돼? 하늘에 있어? 그냥 지면에 있어. 지면 어딘가에 전선이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그러한 전선의 종류에 지금 이 그림의 전선은 무슨 전선이라고 얘기를 해? 얘를 한랭전선이라고 명명해. 왜 한랭전선이라고 명명해? 한랭이라는 단어가 왜 붙었냐? 두 기단 중에서 누가 지금 밀고 있다고? 그래, 한랭한 차가운 공기가 밀고 있을 때를 그때 만들어지는 전선을 한랭전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특징을 알아두세요. 한랭전선은 전선면의 기울기가 면의 경계면 자체가 급격한 면을 가지고 있어. 기울기가 완만한 면을 가지고 있어. 이게 완만한 거니? 느낌상? 완만하다. 완만하다. 급격하다. 급격하다. 급격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쫙 밀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현재 그림에서 전선이 한랭전선이 여긴데 전선의 이동 방향은 어느 방향이겠어? 그림상 오른쪽이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동해 가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돼. 근데 한랭전선은 뾰족한 화살표를 그려주면 이게 한랭전선이란 뜻이고 이동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더운 공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쫙 가면 더운 공기, 여기 있는 더운 공기, 경계면에 위치한 더운 공기는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얘는 또 옆으로 어떻게 되겠니? 밀려나가게 된단 말이야. 이때 올라가는 그림 잘 보세요. 전선면의 기울기가 매우 뭐했어? 한랭전선은 급격하지. 그러면 올라가는 더운 공기가 당연히 올라갈 텐데 더운 공기 올라가는 것도 급격하게 올라간단 말이야. 이때 더운 공기의 상승은 급격한 상승이다, 완만한 상승이다. 그치? 급격한 상승이다. 그러면 상승 나오면 바로 뭐가 튀어나와야 돼? 뭐 생성? 뭐 생성? 공기가 상승하면 뭐가 만들어져? 구름 만들어져. 그래서 공기 상승이면 구름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연결해서 급격한 상승 기류가 강해요. 그러면 구름도 옆으로 퍼진 구름이 만들어져. 위아래로 상승한 이런 구름이 만들어져. 위아래로. 그렇지. 그래서 구름 그리면 구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해됐니? 이 구름을 저군이라 그래, 층운이라고 얘기해. 저군. 알겠지? 그리고 이 구름이 만들어서 얘가 비도 만약에 내린다면 저군형 구름에서 내리는 비는 강한 비가 내려, 약한 비가 내려. 약한 비, 강한 비 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거가 좀 이따가 설명한다고 치고. 그러면 얘 비 내리면 전선이 여기인데 진행 방향이 이쪽인데 여기를 전선 앞쪽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전선의 앞쪽. 여기는 전선의 뒤쪽.
B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B를 뿌리면 지금 현재 그림에서 B는 어느 지역에 내려? 전선 앞에 내려 뒤에 내려? 뒤. 여기서 내린다. 알겠어요? 이게 할렘 전선의 특징이야. 지금 설명한 이 그림이 할렘 전선의 모든 거의 특징이야. 할렘 전선 경계면이 어떻다? 급하다. 상승 기류가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그래서 구름은 수직으로 발달된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발달된 구름, 이렇게 된 구름의 이름을 무슨 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적운이라고 얘기를 한다. 적운형 구름, 적운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비를 뿌리는데 어디서 비를 내린다? 전선 뒤쪽에 비를 내린다. 알겠지? 이게 할렘 전선이야. 그러면 온난 전선은 두 번째.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중에서 더운 공기가 밀 수가 있다 그랬죠? 더운 기단이 이번에는 찬 기단을 밀고 있어. 세력이 얘가 세. 그래서 얘가 쫙 민다고 쳐봐요. 그런데 얘는 더운 공기는 밀도가 커 작아? 작잖아. 그러면 얘가 밀기는 하지만 밀도가 작기 때문에 얘가 밀면서 가라앉아 밀면서 지가 올라가. 지가 올라갈 수뿐이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 전선면이 지면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에 더운 공기가 있다고 쳐요. 이쪽에 찬 공기가 있다고 칠 거고 얘가 밀고 있어. 미는데 얘가 밀면서 가라앉지 못하고 얘가 지가 올라간다 그랬지. 그러면 경계면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져. 원만하게.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전선면이 되겠지. 얘와 비교했을 때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한 거야? 급한 거야? 얘가 완만한 거라고. 얘 공기는요, 더운 공기가 밀면서 지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지. 상승 기류가 여기서도 있단 말이야. 상승 기류가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그러면 공기 상승이 일어나니까 여기서도 뭐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수직으로 발달된 구름이 만들어져 좀 옆으로 퍼진 구름이 만들어져. 이런 구름이 만들어진다. 무슨요? 층. 전선은 여기가 전선이 되겠지. 그리고 지금 밀고 있는 공기의 주체가 누구야? 그러면 얘는 무슨 전선이라고 얘기해? 얘를 온난 전선이라고 명명한다. 얘가 온난 전선이야. 그러면 온난 전선은 온난 전선, 온난이라고 이름 붙은 게 왜인지 알겠죠? 누가 밀고 있을 때? 더운 공기가 밀고 있을 때. 그리고 그림상 온난 전선은 어느 쪽으로 이동해 가겠니? 현재 이 그림상 오른쪽으로 이동해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동해 가는 방향으로 또 화살표를 그려주면 돼. 대신 온난하니까 둥글둥글하게. 그래서 이동해 가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되 둥글둥글하게 표시를 한다.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뜻이야. 됐니? 그래서 추문형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비를 내리면 비가 이렇게 이 지역에 비가 내리게 될 거란 말이야. 넓은 지역에 비가 내려 좁은 지역에 비가 내려. 얘하고 비교를 할 때 비 내리는 영역이 넓어 좁아? 여긴 넓고 할렘 전선은 좁지. 그 다음에 얘는 여기 구름이 비가 내려. 이 위에 구름도 비를 뿌려. 여기 위에 있는 구름이 비를 뿌려. 그러면 이 비 맞는 곳은 하층, 중층, 상층에 있는 모든 비들이 다 몰려서 비가 맞아지게 되겠지. 강한 비가 될까? 약한 비가 될까? 그래서 강한 비야. 좁은 영역, 강한 비. 강한 비의 대명사, 소나기. 그래서 할렘 전선은 전선 뒤쪽 좁은 영역에 소나기성 강한 비가 내린다. 그러면 온난 전선은 어디에 비를 내리니? 전선 앞쪽.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에 여기에 비 내리고 얘 비 뿌리고 얘 비 뿌리면 비 내리는 게 어쨌든 퍼져서 비가 내릴 거 아니야. 강한 비야, 약한 비야? 약한 비가 내린다. 이게 할렘 전선, 온난 전선의 차이점. 이해됐니? 그리고 할렘 전선도 이동한다 그랬고 온난 전선도 이동한다 그랬는데 누가 이동하는 속도가 빠른 줄 알아? 느낌상 누가 빠를 것 같아? 할렘 전선이 빨라. 얘는 가라앉아서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아서 밀고 있단 말이야. 밀리는 게 쭉쭉 밀려간단 말이지.
이동 속도 빨라. 온난전선은 이동 속도가 느리다, 상대적으로. 알겠죠? 요게 한랭전선, 온난전선의 특징이야. 이해됐니? 전선에서 혹시 폐색전선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 폐색전선이 뭔 줄 아니? 잘 모르겠어? 얘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연결해서 그릴게. 이 그림에서 봐봐. 오, 안 풀어졌어. 이 그림에서 더운 공기가 여기 있고 여기 또 찬 공기가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요 사이에서는 더운 공기가 밀고 있어. 연속적으로 그렸어. 여기가 무슨 전선이야? 얘가 온난전선이야. 그럼 여기 온난전선, 한랭전선 함께 그린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됐지? 시간이 지나면 한랭전선이 이동하고 온난전선도 이동하는데 누가 빠르다고? 그럼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겠지. 그림상, 단면 그림상 봐봐. 이거였었어. 여기가 무슨 전선이야? 얘가? 그래, 시간이 지나서 사이가 가까워지겠지.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되겠지. 요게 지금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뭐해진 거야? 합쳐진 거지. 이렇게 합쳐지는 전선, 이렇게 만드는 이 전선의 이름이 뭐야? 얘가 폐색전선. 그럼 폐색전선은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한랭전선 원래 이렇게 그려, 그지? 온난전선 원래 이렇게 그려, 그지? 네.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야 돼? 한랭전선도 있고 이 안에 무슨 전선도 있어야 돼? 온난전선도 있는데 방향이 둘 다 어때야 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 이게 표시가 뭐야? 이게 폐색전선이야. 이 표시가 폐색전선. 알겠니? 네. 그럼 폐색전선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 시간이 더 지나. 여기서 더 지나. 더 지나. 자, 한랭이 앞으로 가겠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한랭이 온난전선을 넘어서게 되겠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아, 그러면 여기가 무슨 공기야? 찬. 여기 무슨 공기야? 더운. 여기 무슨 공기야? 찬. 그러면 여기가 다 무슨 공기야? 그러면 전선면은 여기가 전선면이 되겠지. 그러면 전선면이 지면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전선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어. 전선의 정의 자체가 지면과 전선면이 만나서 생긴 선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전선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폐색 전선은 그 다음에는 뭐가 만들어지게 된다. 폐색 전선이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전선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폐색 전선 다음에는 전선 소멸이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막 졸려 죽겠지? 자, 전선 중에 폐색 전선 말고 정체 전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정체 전선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생긴 모양은 정체 전선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정체 전선의 기호예요. 보면 이해가 되니? 얘가 무슨 전선이었어? 얘 이쪽으로 가고 있었지. 얘 온난전선이지. 이쪽으로 가고 있었지. 서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마주보고 달리다가 빵 충돌한 거야. 그게 정체전선. 폐색전선은 뭐였니?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한랭전선의 속도가 빨라서 따라잡은 게 폐색전선이라면 정체전선은 마주보면서 한랭전선, 온난전선 마주보면서 오다가 합쳐진 거야. 그리고 이름이 정체전선이라고 했잖아. 이름에서의 의미는 전선 자체가 뭐 되어 있다는 얘기야? 정체되어 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야. 알겠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정체전선의 예가 뭘까요? 초여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오는 게 있어. 뭐야? 그치. 장마전선이 대표적인 정체전선이야. 알겠어요? 한동안
거의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쭉 전선을 그냥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정체전선. 우리나라에서는 장로전선. 아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알겠죠? 네. 다시 한번 온대저기압 설명하기 앞서서 좀 전에 정리했던 거 빠르게 정리할게요. 네.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의 특징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선면의 기울기. 한랭 전선 뭐? 급하다. 온난 전선 완만하다. 완만하다. 그지? 그 다음에 전선의 이동 속도. 한랭 전선 빠르다. 온난 전선 상대적으로 느리다. 그지? 그 다음에 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의 형태. 한랭 전선은 어떤 구름을 만든다? 저분. 온난 전선은 층온을 만든다. 그 밑에 가로 열고. 저분은 상승 기류가 강하다 약하다? 상승 강. 그지? 층온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상승은 있어요. 근데 상승이 약하다. 그 다음에 강수 형태, 비 내리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랭 전선은 어디에 어떤 비를 내린다? 전선? 그치. 뒤. 강한 비를 내린다. 그죠? 네. 온난 전선은 어디에 비를 내린다? 전선 앞. 상대적으로 약한 비 또는 문장으로는 지속적인 비. 넓은 지역에 비를 내리니까 그 지속적인 비를 내린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전선이 통과한 뒤, 전선 통과 후, 전선이 지나갔어. 한랭 전선이 지나갔어. 그 지역의 기온과 기압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걸 쓸 거예요. 전선 통과 후 그 지역은 기온은 어떻게 돼? 기온 낮아진다. 왜? 차가운 공기가 포함될 테니까. 그 다음에 기압은 높아지게 된다. 왜? 찬 공기는 밀도가 뭐하다 그랬어? 밀도가 크면 기체의 압력이 그만큼 세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온난 전선이 통과된 다음에는 기온이 어떻게 돼? 상승하게 됩니다. 따뜻한 공기 속에 포함되니까. 기압은 어떻게 돼? 낮아지게 됩니다.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됐니? 자, 그래서 한랭 전선이 뭐고 온난 전선이 뭔지는 이해됐죠? 이제 온대저기압이야. 이제 온대저기압. 자, 온대저기압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이런 뜻이야. 온대 지역에서 만들어진 저기압. 그래서 이름이 온대저기압이야. 으로써 이게 온대저기압이야. 온대 지역에서 만들어진 일단 고기압, 저기압 중에서 저기압이라는 뜻이고, 얘가 만들어지면서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저기압을 온대 저기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온대 지역은 어느 지역을 얘기를 하느냐? 온대 지역은 어딜까? 우리 지구에서 통상 여기 저위도 지역이라고 치자. 적도 부분을 저위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도 30도 부분을 무슨 지역? 중위도. 그리고 위도 60도 넘어가면 고위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간단하게. 그러면 온대 지역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에서 어디가 온대 지역일까? 중위도야. 그지?
왜냐면 저위도는 열대지역, 중위도는 온대지역, 고위도는 무슨 지역? 한대지역, 추운 지역,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대지역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중위도 지역 이 정도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을 온대저기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 굳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세 군데 만약에 한 군데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한반도는 무슨 위도 지역에 속해 있어? 중위도야.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야? 한반도 지역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저기압.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영향받는, 한반도가 주로 영향받는 저기압이 온대저기압이다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네. 자, 온대저기압의 생성 과정. 완자 교재는 온대저기압의 생성 과정 어디에 나와 있니? 129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네. 온대저기압의 발생과 소멸되면서 그림 중간에 몇 개 표로 그림 그려져 있어. 6개 그려져 있지. 그 순서가 온대저기압이 생성되면서부터 소멸될 때까지의 그림을 나타낸 거야. 제일 첫 번째 그림 뭐야? 순서가 뭐래? 이거. 첫 번째. 전선 형성이지. 네. 앞에다가 그냥 전선 형성이라고 했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정체 전선 형성.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된데? 파동 발생. 또 세 번째. 온대저기압 발달. 세 번째, 온대저기압 발달이라고 쓰였지. 그걸 이렇게 쓸 거예요. 온대저기압이 발달한다는 얘기는 파동, 여기서부터 가르고 파동 발생이라고 하는 게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의 분리가 시작된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야. 파동이 발생하면 정체 전선 안에 이미 한랭 전선, 온난 전선이 있었단 말이야. 같이 있었겠지? 근데 파동이 발생한다. 그 얘기는 뭐야? 그 함께 있었던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뭐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분리가 되기 시작한다. 세 번째는 그러면 온대저기압 발달이라고 되어 있죠? 한랭, 온난 전선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서 세력이 한랭 전선, 온난 전선, 온난 전선 세력이 강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네 번째, 한랭 전선, 온난 전선이 다시 결합을 해. 근데 이때는 한랭 전선 뒤에 따라가던 게 온난 전선 앞을 따라잡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전선이 형성된다는 얘기야? 회색 전선 형성이야. 다섯 번째, 회색 전선은 그 결과가 뭐라 그랬어? 그 다음에는 회색 전선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뭐가 된다 그랬나? 전선이 발달. 수면. 졸면서 수업 들어가지고 왜 막 헷갈리지? 아니에요. 아니야? 그림으로 나타낼게요. 그림, 첫 번째 그림 뭐야? 정체 전선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지역에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결합된 정체 전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알겠죠? 그러다가 파동이 발생한대. 파동이라는 얘기는 뭔가가 출렁임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바람의 영향이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출렁임이 발생되면서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나뉘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서 온대저기압 발달이면 완벽하게 나뉘어져서 얘가 한랭 전선, 얘가 온난 전선으로 발달된 이 그림 자체가 온대저기압이에요. 얘가. 그리고 여기가 온대저기압의 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주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여기가 온대저기압의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가 온대저기압 중심이야. 알겠니? 그리고 교재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선들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선들 그려져 있어, 안 그려져 있어? 안 그려져 있어요?
넘겨. 130페이지에 보면 선들이 나와 있단 말이야. 보이니? 130페이지에 온대저기압의 구조와 주변에 선 보여요? 이 선, 지금 내가 표시한 이 선이 무슨 선인 줄 아니? 등압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등압선? 뭔 뜻이야? 기압이 같은 지역에 연결한 선이란 뜻이야. 기압 같은 곳 연결한 선. 이게 등압선이에요. 그리고 등압선은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등압선을 그릴 때 약속이 있어. 일단 등압선은 기압이 1000헥토, 그러니까 등압선 그리는 방법 알아두면 좋아요. 1000헥토파스칼인 곳을 먼저 그려. 먼저 그리고 일기압이 근데 몇 헥토파스칼인지는 아시나요? 1300. 10? 10. 13이야. 1013. 일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이에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먼저 그리는 거 아니고 그냥 숫자가 1000이라는 숫자가 딱 떨어지는 숫자니까 1000 헥토파스칼의 기압을 가진 곳을 일단 그리고 그 다음 등압선은 어떻게 그리냐. 그 다음부터는 4 헥토파스칼 차이가 나는 등압선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 4 헥토파스칼 차이 나게끔. 알겠어요? 만약에 이 그림에서 얘가 1000 헥토파스칼이었다고 쳐요. 알겠지? 그러면 얘는 몇 헥토파스칼이라는 얘기야. 얘는. 얘가 1000이면 얘와 얘는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얘와 얘는 몇 헥토파스칼 차이가 나야 된다고? 4 헥토파스칼 차이가 나야 된다 그랬어. 그지? 그럼 얘는 몇 헥토파스칼이야? 응? 1004 아니면 뭐야? 996이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 값보다 4 헥토파스칼 크거나 아니면 뭐해? 작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1004는 아니야. 크지가 않아. 오히려 4 작아야 돼. 왠 줄 알아? 이 그림 자체가 무슨 저기압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그랬어? 온대 저기압이고 여기가 뭐라 그랬어? 저기압의 중심. 다시 얘기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고기압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저기압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저기압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얘가 1000이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996.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992. 여기는 얼마가 되겠니? 988. 이렇게 되겠지. 얘가 온대 저기압이기 때문이에요. 온대 저기압은 중심부가 가장 강한 저기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가 한랭전선, 온난전선을 만들었어. 이게 온대 저기압의 발달이라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한랭전선은 어느 쪽으로, 현재 그림상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은서야. 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겠지. 오른쪽으로. 온난전선은 어느 쪽으로 이동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얘가 이동 속도가 빠르다 그랬지. 그러면 시간 지나면 얘가 쫙 이동해가고 얘는 천천히 이동해 가다가 요 부분부터 먼저 겹치기 시작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요 부분이 겹치게 된다고. 그러면 요 부분부터가 뭐가 형성돼? 폐색전선이 형성돼. 그러니까 이 그림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온대저기압 그림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 무슨 그림인 줄 알겠어요? 얘가 무슨 전선이야? 폐색. 얘가 무슨 전선이야? 얘가. 여기가 이미 겹쳐졌다는 뜻이야. 폐색이 만들어지게 된다. 더 시간이 지나면 이 폐색 전선의 영역이 점점 어떻게 돼? 넓어져서 전체가 다 폐색 전선이 되겠지. 그래서 어느 순간 보게 되면 완전히 폐색 전선으로 변해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폐색 전선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소멸. 전선 자체가 없어지게 돼. 그걸 온대저기압 소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선 소멸이 어떤 모양으로 사라지냐고? 너 오기 전에 했는데. 자, 이런 거야. 단면을 봤을 때 봐. 우리가 온대저기압이 가장 잘 발달했을 때 단면이 이거잖아요? 그림에 나와 있듯이 얘가 무슨 전선이고? 한랭전선이고 여기가 무슨 전선이에요? 온난전선이지. 이때 여기에 단면을 본다고 쳐요.
지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얘가 한랭 전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부분에 무슨 전선이 있어야 돼? 온난 전선이 있단 말이야. 이게 단면 구조란 말이야. 여기를 자른 단면 구조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회색 전선은 어떻게 했니? 얘와 얘가 어떻게 된 게 회색 전선이야? 만난 거야. 이거겠지? 그러면 회색 전선 다음에는 어떻게 돼? 한랭 전선이 앞서게 되겠지? 회색 전선 다음 그림은 이렇게 되겠지? 이때 여기가 무슨 공기였냐면 찬 공기고 여기가 더운 공기고 여기가 무슨 공기야? 찬 공기란 말이야. 그지? 원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모양이 됐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계를 따서 여기는 다 무슨 공기야? 찬 공기지? 아니 지워버렸네. 전선이란 경계면, 이 전선면과 누가 만나야 돼? 지면이 만났을 때를 전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는 여기가 지금 경계면이란 말이야. 지면하고 만났어 안 만났어? 사라졌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해서 회색 전선 다음에는 위쪽은 그냥 무슨 공기가 차지하게 되고 아래쪽은 무슨 공기가 차지하게 되고 찬 공기가 차지하게 되게끔 분리가 되는 게 전선 소멸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거잖아. 원래 얘네들이 회색 전선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찬 공기가 여기 있었고요. 더운 공기가 여기 있었고요. 또 이쪽에 찬 공기가 있었어요. 찬도 차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회색 전선이 만들어진 다음에 소멸이 된다는 얘기는 찬 공기가 어느 쪽을 차지하게 되고 아래쪽을 차지하고 더운 공기는 어느 쪽을 차지한다는 얘기야. 위쪽을 차지한다는 얘기지. 니들이 물리를 선택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중학교 때 우리는 배웠듯이 물체가 지금 어떤 공기는 내려왔고 어떤 공기는 위로 올라갔잖아.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졌다는 뜻이야. 내려오는 놈은 위치 에너지 감소, 올라가는 놈은 위치 에너지 증가. 그걸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지. 그 에너지의 변화가 온대저기압의 에너지 근원이야. 문제에서 물어봐.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의 근원은 뭐냐?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다. 결론적으로 찬 공기는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면서 소멸되는 과정이 온대저기압 과정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 왜 하냐? 태풍 나올 때 또 얘기해. 태풍의 에너지 근원은 뭐냐? 태풍의 에너지 근원은 역학적 에너지가 에너지 근원이 아니야. 태풍은 상태 변화. 수증기가 뭘로 바뀌면서 구름이라고 하는 물방울로 바뀌면서의 열방출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 에너지가 태풍의 에너지원이야.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고. 그래서 많이 물어봐. 온대저기압의 에너지, 그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에너지는 근원이 뭐냐?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다. 알겠죠? 네. 이런 얘기예요. 됐니? 다시 한번. 문제에서 그림이 딱 이렇게 나왔어. 무슨 걸 나타낸 거예요? 온대저기압 나타낸 거야. 은서야, 조금만 참아. 10분만 참아. 10분 이내에 일단 일단락하고 쉴 거예요. 온대저기압을 딱 나타냈어요. 알겠지? 비 내리는 지역 어딘지 표시해. 한랭 전선에는 어디서 비가 내려? 전선 뒤 여기 영역에서 비가 내려. 온난 전선에는 어디가 비가 내려? 전선 앞쪽, 좀 넓은 영역에 여기에 비가 내려. 아마 이것도 그림에 나타나요. 그치? 130페이지 그림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 온대저기압 푸른색으로 강수지역 그려져 있죠? 한랭전선 뒤쪽 좁은 영역, 온난전선 앞쪽 넓은 영역, 이렇게 비가 내린다. 됐죠? 그 다음에 바람. 여기다가 지금 쓰질 않았는데 바람. 얘 온대저기압 중심이 여기가 온대저기압 중심이라 그랬어. 저기압이잖아. 우리가 저기압은 공기가 상승하는 곳이야, 공기가 하강하는 곳이야? 저기압은 공기 상승이 저기압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이용해서, 북반구에서는 오른손을 이용해서 저기압 중심에서는 공기가 상승합니다. 주변에서는 공기가 모여 들어와야 돼. 모여서 상승을 한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모여올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모여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이용. 이걸 여기다 이용. 이제 이렇게 된다고. 공기의 상승이 중심부에서 일어나고요. 주변부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바람이 이 중심부를 향해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바람 이렇게 불어. 얘 바람 이렇게 불어. 이 지역은. 여기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중심부를 향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할렘 전선 뒤쪽 여기 A 지역, 여기 B 지역, 여기 C 지역이라고 치자. 왜 부르냐? 동서남북 사방이 표시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뜻이야. 무슨 풍이야? 북서풍이야. 북서풍.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북서풍. 알겠니? B 지역, 할렘 전선과 온난 전선 사이에 있는 B 지역 바람 어떻게 불어요? 동서남북 그랬을 때 무슨 풍이 불어? 남서풍. 알겠어요? C 지역, 여기 바람 동서남북 그랬을 때 C 지역 어떤 바람이 불어? 북동, 남동풍.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풍? 북서풍. B 지역에서는 남서풍. C 지역에서는 무슨 풍? 얘는 이해하고 외워준다. 알겠니? 이해하고 외워. 잘 이해하고 외워둬야 돼. 원리는 알려줬어요. 온대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반시계 방향 회전에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해했으면 내가 또 질문을 할게요.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온대 저기압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치자. 얘가 온대 저기압이었다고 쳐. 알겠지? 현재 그림상 제주도는 온대 저기압 어디에 위치해 있어? 온대 저기압 바로 그러니까 온난전선 앞쪽에 위치해 있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온대 저기압은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면 이 방향으로 이동해 갑니다.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가. 알겠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갑니다. 알겠죠? 일단 그래. 그러면 제주도의 날씨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현재의 날씨와 앞으로의 제주도의 날씨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물어볼 수가 있다. 이거를 해석을 하란 뜻이야. 그럼 현재 날씨는 제주도 일단 비 내려 안 내려? 내리지. 강한 비야 약한 비야? 약한 비야. 현재 날씨의 온도는 기온은 높아 낮아? 낮아. 이 찬 공기 속에 있거든 지금. 알겠어요? 단면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단면 그려봐봐. 한랭전선이 있고 여기 온난전선이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 여기에 제주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얘가 찬 공기, 얘가 더운 공기, 얘가 무슨 공기? 찬 공기란 말이야. 제주도 지금 온난전선 앞에, 온난전선 앞쪽에 찬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기온은 낮아. 알겠지? 그러면 시간이 지났어. 그럼 온난전선이 얘를 치고 이제 지나가게 되겠지. 통과를 한단 말이야. 날씨 어떻게 돼? 일단 맑아 흐려. 맑아져. 기온은 높아지겠지. 더운 공기 속에 포함되니까. 기압은 더운 공기 밀도 작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압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바람은 무슨 풍으로 불어? 좀 전에 설명했듯이 한랭전선 뒤는 이런 바람 불고 여기는 이런 바람 불고 이런 바람 분다 그랬어. 원래는 지금은 무슨 바람 불고 있었어? 남동풍이 불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무슨 풍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남서풍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이야. 알겠니? 이해됐지?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 그래서 한랭전선까지도 이제 지나갔어. 한랭전선까지도 지나가. 그러면 제주도의 날씨는 다시 기온은 낮아지고. 한랭전선 지나갔다는 얘기는 제주도 여기에 위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찬 공기 속에 위치한다는 얘기지. 기온은 낮아지고 기압은 다시 높아지고 날씨는 흐려지고 소나기를 맞겠지. 한랭전선 뒤쪽이니까. 그지? 바람은 무슨 풍으로 바뀌어? 한랭전선 뒤니까 북서풍으로 바뀐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을 순서대로 적으면 현지서부터 앞으로 남동풍에서 무슨 풍으로 바뀌었다가 남서풍으로 바뀌었다가 무슨 풍으로 바뀌어? 북서풍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해돼? 그래서 이 말 잘 들어봐. 이게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봐. 어느 지역에 풍향을 봤더니 시간에 따라서 풍향을 봤더니 어느 지역에 풍향을 봤더니 이런 바람이 불다가 이런 바람으로 바뀌다가 이런 바람으로 바뀌었대. 바람의 방향이 지금 순서상으로 이렇게 바뀌었대. 풍향이 이렇게 바뀌었대.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대. 그 지역은 원래 어디 있었다는 얘기야?
온대저기압에서 온난화는 앞쪽에 있었다는 얘기야. 남동풍에서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또는 문장으로 이렇게 돼. 어느 지역에 온대저기압이 전체적으로 지나갔대. 그 과정에서 그 지역의 풍향을 재면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뀝니다. OX. O. 이렇게 불던 바람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지. 무슨 방향으로 바뀐다?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게 됩니다. 온대저기압이 만약에 지나갔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자, 온대저기압에 대한 설명은 거의 다 끝났고요. 그러면 마지막 온대저기압은 만들어져서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항상 이동한다 그랬어? 서쪽 지역에서 동쪽 지역으로 이동한다 그랬어. 다시 해서 온대저기압이 만약에 중국 대륙에서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 온대저기압이 이제 시간 지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겠니? 일본 쪽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 왜 꼭 그래야만 될까? 서에서 왜 꼭 동으로 가야 될까? 어? 무슨 풍? 편서풍 때문이야. 편서풍. 알겠어요? 편서풍이 어디 지역에 부는 바람이 편서풍이야? 중위도 지역에서 부는 바람이 편서풍이야. 그러니까 지구 전체 전반적인 그림에서 전규모적인 지구 전체 전규모적인 지역에 위도 30도, 60도, 90도로 나눴을 때 뒤에 나오는 얘기는 하지만 0에서 30도 지역에는 바람이 무슨 풍이 불어? 이런 풍이 불어요. 이 바람의 이름 뭐라 그래? 무역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역풍은 그러면 계열 자체가 동풍 계열이야, 서풍 계열이야. 굳이 동풍, 서풍으로 나눈다면 동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동풍 계열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위도 30에서 60도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 바람의 이름을 뭐라 그래? 얘를 편서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무슨 풍 계열이야? 뒤에 이름이 쓰여 있잖아. 무슨 풍 계열? 서풍 계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다음에 위도 60에서 90도에는 바람이 다시 이렇게 불어요. 얘 이름은 극동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슨 풍 계열이야? 동풍 계열. 이름에 이미 동풍이라고 쓰여 있잖아. 동풍 계열. 알겠어요? 근데 온대저기압은 어디서 형성된다? 여기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풍 계열의 영향을 받을 수뿐이 없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을 수뿐이 없다.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갈 수뿐이 없다. 이런 얘기야. 됐지? 오케이, 쉬자.